어서 오세요. 오늘도 야담 한 사발 푸짐하게 퍼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젊은 선비도원은 과거 시험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26이 되도록 급제는커녕 진사시험에도 번번이 낙방했지요. 하지만 도원은 비록 머리는 둔해도 마음만은 따뜻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의 봄, 유난히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원은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을 뒷산을 거닐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도원의 코끝을 간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놈, 어디 가는 거냐? 도원은 웃음을 터뜨리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비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나비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높은 담장 앞에서 사라졌지요. 에구, 놓쳤구나. 도원이 아쉬워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담장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지요. 하얀 목덜미 위로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자 도원은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김참봉 댁의 외동딸 윤채였습니다. 19 나이에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미녀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지요. 더구나 윤채는 여인이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서삼경을 두루 읽어 학문에도 밝았습니다. 거기 계신 아씨는 누구십니까? 도원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지만 떨리는 목소리에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윤채는 깜짝 놀라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도원을 내려다보았지요. 어머, 웬 남정네가 남의 집 담장에서 그러고 계시는 것이옵니까? 아, 저는 그저 나비를 따라오다가 그만. 도원이 얼굴을 붉히며 더듬더듬 말하자 윤채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순박한 선비라니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원은 매일같이 그 담장을 지나며 윤채를 기다렸고 윤채도 은근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어느 날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지요. 도원은 그날도 어김없이 윤채를 찾아왔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찌 이렇게 젖으셨사옵니까? 윤채는 깜짝 놀라며 도원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침 아버지 김참봉은 관아에 나가 계셨지요. 윤채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옷을 갈아입으셔야겠사옵니다. 제가 아버지 옷을 가져다 드리겠사옵니다. 윤채가 서둘러 옷을 가져왔을 때 도원은 이미 젖은 웃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저기, 뒤를 돌아. 서 계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도원은 당황한 나머지 바삐 옷을 갈아입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윤채가 가져온 옷은 조금 작았던 탓에 윗옷은 미처 입지 못했지요. 이상하네요. 아버지와 비슷한 키이신 줄 알았는데. 도련님, 술 한잔 드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윤채가 가져온 술을 마시니 몸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채가 작은 항아리를 들고 왔지요. 보아하니 도련님 등에 담이 드신 것 같은데 이 연고를 발라드리겠습니다. 연고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기와 당기를 우려냈는데 근육에 좋다고 합니다. 윤채는 도원에게 다가가 연고를 손에 덜고 조심스레 그의 등에 발랐습니다. 아, 차가우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뜨겁습니다. 도련님의 등은 참 넓으십니다. 윤채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윤채 아씨,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채도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수줍음과 함께 말로 다하지 못할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도원은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윤채의 볼을 가볍게 스쳤지요. 저에게도 연고를 발라주시겠습니까? 윤채의 말에 도원의 귓가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윤채는 살며시 어깨에 옷깃을 내려 한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도원은 조심스레 연고를 손에 덜었습니다.
도원의 큰 손이 윤채의 작은 어깨에 닿자 그녀는 작게 신음했지요. 아, 차가우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뜨겁사옵니다. 도원의 손길이 윤채의 어깨를 지나 목덜미로 이어졌습니다. 저 등도 발라주시겠습니까? 윤채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윤채는 천천히 몸을 돌려 등을 내보였습니다. 살짝 내려간 옷자락 사이로 그녀의 등골이 드러났지요. 도원은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습니다. 윤채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 소리에 도원의 이성은 아슬아슬해졌지요. 윤채가 천천히 몸을 돌리자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지요. 도련님, 윤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원은 윤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갔지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도원의 손이 윤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채의 손도 도원의 등을 더듬으며 점차 숨결이 거칠어졌지요. 달콤한 신음이 도원의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아씨, 윤채 아씨, 어디 계시옵니까? 그 순간 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멀찍이 떨어졌지요. 어머, 도련님은 어서 저쪽으로 피하세요. 윤채는 재빨리 도원을 병풍 뒤로 밀어넣고는 태연한 얼굴로 유모를 맞이했습니다. 유모, 무슨 일이야? 아씨, 혹시 남정네가 이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 남자 목소리가 들렸었는데요. 무슨 말이야? 여긴 줄곧 나 혼자였는걸? 윤채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지만 심장은 두근거려 가슴이 터질 듯했지요. 유모가 돌아간 후 도원은 조심스럽게 병풍 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지요. 그 웃음 속엔 둘만이 아는 비밀이 생긴 달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채의 아버지 김찬봉은 이름만 들어도 열등감이 묻어나는 인물이었습니다. 찬봉이라는 벼슬은 조정에서도 말단에 불과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지요. 그래서 김찬봉은 늘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조그만 벼슬자리에 머물러야 하는고? 매일 한탄하던 그의 모습은 보기에도 애처로웠지요. 하지만 이 양반은 포기란 모르는 성격이었습니다. 딸 윤채를 보물처럼 아끼며 언젠가 그녀를 통해 출세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지요. 그래서 윤채가 어릴 적부터 온갖 교육을 시켰습니다. 글 공부는 물론 검은고와 가야금, 침선과 다도까지 말이지요. 심지어 한양에서 이름난 궁중무희를 불러다가 춤까지 가르쳤습니다. 우리 윤채는 반드시 마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이것이 김찬봉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찬봉이 관아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침 동료 박봉사가 혼자 한숨을 쉬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박봉사, 어찌 그리 한숨을 쉬시오? 아, 김찬봉! 정대감댁 이야기 때문이요. 김찬봉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대사원 정대감이라니 조정의 거물 중 거물이었지요. 정대감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태수 도련님 장가 보내는 일이 또 틀어졌다는군. 그 집 도련님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그런 것 같소. 박봉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까다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 좀. 술만 드시면 아주 그냥. 어이쿠, 조심해서 말해야겠구려. 다른 사람도 아닌 정대감댁 이야기니까요. 박봉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김찬봉은 이미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사원 댁이라. 내가 그 집 사돈이 된다면 정당 자리쯤은 손쉽게 얻을 수 있겠지? 김찬봉은 곧바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웃집 머슴, 시장 안악내, 심지어 기생집까지 발품을 팔며 태수에 대한 소문을 캐내기 시작했지요. 태수는 불같은 성격에
술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태수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려 했고 무언가 쉬이 꺼내기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럼에도 김참봉은 그런 말들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대사원 댁이라는 말만 맴돌고 있었지요. 소문이란 늘 과장되기 마련이지. 젊은 도련님이 좀 기운이 셀 뿐일 것이야. 다음 날 저녁 김참봉은 윤채를 불러 앉혔습니다. 윤채는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대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윤채야, 내가 너를 위해 아주 좋은 혼처를 알아보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원과의 달콤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혼처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그것도 아무 혼처가 아니야. 대사원 정대감 댁의 대수도련님이시다. 김참봉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채는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란 이름은 이미 한양 교수들 사이에서 악명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소녀는 태수 도련님과의 혼인은 원치 않사옵니다. 무엇이라고? 김참봉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릴 듯 커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지요. 윤채야, 너는 아비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웠는지 아느냐?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아비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대사원 댁의 며느리가 되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생각해보거라. 윤채는 차마 도원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다른 이유를 들며 반대의 뜻을 밝혔지요. 아버지, 소녀가 들은 바로는 태수 도련님께서 성격이 다소 거칠다고 합니다. 그까짓 소문을 믿느냐? 젊은 도련님이 기운이 좀 셀 뿐이지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 김참봉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윤채는 전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술을 드시면 난폭해지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건 혼인하고 나서 너가 잘 다독여서 고치면 될 일이야. 중요한 건 그분이 대사원댁 도련님이라는 것이다. 김참봉의 눈에는 이미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딸의 마음이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윤채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그런 혼인은 싫습니다. 제발 다른 혼처를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김참봉은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다른 혼처라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대사원댁보다 더 나은 혼처가 대체 어딨다는 말이냐? 아버지, 저는 정대감 댁에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윤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못난 것 같으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 아비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밤 김참봉은 한숨도 자지 않고 혼인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대감 댁에서 답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말이죠. 김참봉의 혼인 강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윤채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지요. 정대감 댁과의 혼인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어. 도원 도련님께 말씀드리고 이 일을 상해 드려야겠어요. 윤채는 머슴을 시켜 도원에게 서찰을 전하게 한 뒤 이튿날 조심스레 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유모, 나 잠시 남산 아래 매화나무 근처를 산책하고 싶어. 아씨, 요즘 나으리께서 무척 예민하신데요. 그냥 잠깐이면 돼.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는 거야. 윤채의 애처로운 눈빛에 유모도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침 김참봉은 관아에 나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지요. 그럼 잠깐만 다녀오세요. 나으리께서 돌아오기 전에 꼭 돌아와 주셔야 합니다.
윤채는 서둘러 남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도원은 이미 매화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도련님, 아씨,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윤채는 숨을 고르며 도원의 손을 꼭 잡았지요. 도련님, 아버지께서 저를 정대감댁에 시집 보내려 하십니다.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채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본 도원은 그녀의 손을 다시 꽉 잡았지요. 아씨,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도망을 치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멀리 떠나 둘이서 사는 것입니다. 윤채는 놀랐지만 곧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지요. 태수와의 혼인보다는 도원과 함께 떠나는 것이 100번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련님. 정말이십니까? 소녀는 도련님과 함께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겠어요. 그럼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사흘 후밤 이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저는 말을 준비해 둘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을 하고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습니다. 윤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이 설레었지요. 드디어 도련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이미 김찬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윤채가 외출한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지요. 김찬봉은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렸습니다. 지금 어디를 갔다 오는 것이냐? 아버지, 저는 그냥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산책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그 선비놈과 만나고 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김찬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머슴 중 하나가 윤채와 도원의 만남을 몰래 보고 일러 바쳤던 것이었지요.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정대감댁과 혼인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는 다른 사내와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는 말이냐? 김찬봉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금 당장 네 방으로 들어가라. 혼례 날까지 절대 밖으로 나올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이놈들아, 아씨 방을 지켜라. 아씨가 또 외출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날로 너희 목은 날아간 줄 알거라. 윤채는 머슴들에 의해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밖에는 머슴들이 우뚝 서서 감시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는 죽어도 그런 혼인은 싫습니다. 윤채가 방 안에서 울부짖었지만 김찬봉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채는 도원과 약속한 매화나무 아래로 갈 수 없었습니다. 머슴들의 감시가 너무 삼엄하여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었지요. 도련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때 마침 유모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유모, 아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으리께서 모레 혼례를 올린다고 하십니다. 뭐래라고? 그것이 정말이야? 윤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혼례 준비가 모두 끝나 있었던 것이지요. 윤채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방에 갇힌 신세라 도망칠 수도 없고 혼례는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날개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멀리 날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윤채는 절망에 가득 찬 얼굴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이제 도원에게 모든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요. 유모,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편지를 꼭 도원 도련님께 전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해요. 아씨, 하지만 부탁이에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도련님을 기다리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유모는 윤채의 체념 어린 표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적부터 곁에서 키워온 정이 있었기에
이토록 절망하는 모습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도원은 집안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건만 윤채는 매화나무 아래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아씨,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날 저녁 낯익지 않은 얼굴이 도원의 대문을 두드렸지요. 도원 도련님 맞으십니까? 저는 윤채 아씨를 모시는 유모이옵니다. 그래요. 내가 도원이요. 윤채 아씨는 지금 어찌 되셨는가? 아씨께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원 도련님께 전해드립니다. 저는 자식된 도리로 집안의 뜻을 더는 거스를 수 없어 정대감댁과의 혼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만 잊어주시고 부디 새 인연을 찾으십시오. 소녀는 도련님의 앞날이 평탄하시기만을 빌겠습니다. 도원은 편지를 읽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윤채 아씨가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도련님, 아씨께서는 지금 방 안에 홀로 갇혀 계세요. 나으리께서 머슴들을 시켜 아씨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혼례는 당장 내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유모의 말을 들은 도원은 마침내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윤채는 스스로 혼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씨, 윤채 아씨. 도원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편지 속의 윤채는 자신을 잊으라 했지만 진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편지를 품에 꼭 안은 채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운명처럼 만났던 두 사람이 억지로 갈라진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채와 도원은 각자의 방 안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했지요. 그리고 이튿날 윤채와 태수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참봉은 마치 천하를 얻은 양 의기양양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인 윤채의 마음은 잿빛이었지요. 혼례 내내 윤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원을 생각했습니다. 신방에서 태수와 처음 마주한 순간 윤채는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수의 눈빛에는 불길한 기운이 어려 있었지요. 어이, 이리 와봐라. 태수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지요. 태수가 윤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윤채는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난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태수는 술에 취해 거친 태도로 윤채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억압적인 행동은 윤채에게 최악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지요. 혼례 후 며칠이 흐르자 윤채는 점점 태수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점잖게 보였지만 밤이 되면 술에 취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술을 더 가져와라. 서방님, 이미 많이 드셨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 순간 태수가 윤채의 뺨을 때렸습니다. 윤채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지요. 서방님, 앞으로 내 말에 절대로 토를 달지 마라. 알겠느냐?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윤채의 얼굴엔 멍 자국이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머슴들은 모두 보고 들었지만 정대감의 엄명에 따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윤채는 태수의 술 시중을 들다가 실수로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멍청한 년이. 태수가 분노에 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채를 발로 차기 시작했지요. 술잔 하나 제대로 놓지 못하느냐? 윤채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지만 태수의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윤채는
왜 태수가 여러 번 혼인에 실패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부인들 또한 이런 학대를 견디지 못해 모두 도망쳤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정대감이 손을 써 혼인이 파토난 이유는 철저히 감추어졌습니다. 한편 도원은 윤채와 헤어진 뒤 홀로 쓸쓸히 지냈습니다. 윤채가 다른 사내와 혼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아씨, 윤채 아씨. 도원은 매일 밤 윤채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오지 않았지요.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원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채 아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찾아가서 딱 한 번만이라도 봐야겠다. 그는 정대감 댁을 몰래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날 것을 알면서도 참을 수 없었지요. 밤늦은 시각 도원은 조심스레 정대감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머슴 하나가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윤채 마님의 오래된 벗이오. 마님을 잠시 뵙고 안부를 여쭙고자 하오. 머슴은 의아했지만 마님의 벗이라는 말에 마가 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원을 윤채의 방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지요. 한때 그가 사랑했던 윤채는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멍이 가득한 여인이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야윈 몸과 상처투성이 얼굴은 도무지 예전의 윤채가 아니었지요. 더는 참을 수 없던 도원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씨, 윤채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원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지요. 도원 도련님, 아씨,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도원은 윤채를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해골처럼 앙상하게 여윈 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도련님, 저는 이제 더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태수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들이닥쳤지요. 그러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내 마누라가 다른 사내와 이러고 있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닥쳐라. 이 연놈들이 간통을 하고 있었던 게로구나. 태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쳤고 곧바로 머슴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어서 와서 이놈들을 끌어내라. 머슴들이 우르르 몰려와 도원과 윤채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도원은 윤채를 보호하려고 그녀 앞에 섰지요. 윤채 아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니. 내 부인이 네 품에 안겨 있는 걸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태수는 도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도원은 그대로 얻어맞고 쓰러졌지요. 윤채가 비명을 지르며 도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태수가 윤채에게도 손을 휘둘렀지요. 이 음탕한 년아. 그러나 도원이 재빨리 윤채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수의 손바닥이 도원의 팔을 강하게 내리쳤지요. 정신이 번쩍 들게 혼쭐을 내주어라. 태수는 머슴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머슴들은 곤봉을 들고 도원을 둘러쌌지요. 도련님, 윤채가 도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머슴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도련님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곤봉들이 도원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지요. 그만하십시오. 제발요. 윤채가 울며 애원했지만 태수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을 두고 다른 사내와 놀아나? 인연도 같이 혼내주어라. 태수가 외치자 머슴들이 윤채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멈추시오. 오해입니다. 저희는 간통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비틀거리며 윤채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저 윤채 아씨의 상처투성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한 것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도원이 애타게 호소했지만 태수는 끝내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매질을 당했지요. 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이런 추잡한 놈들. 내 집에서 간통을 저질러 놓고 변명만 늘어놓아? 그는 씩씩거리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머슴들도 뿔뿔이 흩어졌지요. 도원과 윤채는 마당에 쓰러진 채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정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온 정대감이 마당을 지나가다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두 사람이 온몸에 멍이 들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경악했지요. 어서 이 사람들을 방으로 옮겨라. 그리고 즉시 의원을 불러오거라. 기절한 두 사람은 방으로 옮겨졌고 누군가는 급히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지요. 이놈들아, 당장 나와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낱낱이 말하거라. 정대감이 크게 호통을 치자 머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며칠 후 소식은 마침내 김참봉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윤채가 어떻게 됐다고? 김참봉은 곧장 정대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대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요. 김참봉, 참으로 미안한 일이 벌어졌소. 대감마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김참봉은 윤채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경악했습니다. 붕대를 감은 상처투성이 여인이 누워 있었지요. 윤채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윤채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가늘고 약해져 있었지요. 정대감은 김참봉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원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태수가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도원이 윤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몸을 던졌는지까지 전부 말했지요. 머슴들 말로는 도원이라는 젊은이는 어제 처음 찾아왔다 하오. 그러니 간통일 리는 없소. 우리 아들놈이 또 분을 못 이겨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오. 김참봉은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자신이 추진한 혼인이 이런 참극을 낳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때 윤채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서방님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혼인을 파해달라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참봉은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더는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는 정대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이 혼인을 파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정대감은 땅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알겠소, 김참봉. 그렇게 하겠소. 내 아들놈이 저지른 일이니 우리 가문에서 책임을 모두 지겠소. 대감마님, 감사드리옵니다. 김참봉이 돌아간 후 정대감은 곧장 태수를 불러들였습니다. 태수야, 당장 이리 오너라. 아버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무슨 일이냐니? 네가 또 얼마나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이냐? 며느리를 때린 것도 모자라 남의 집 아들까지 죽도록 두들겨 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 아버님, 그 연놈들은 간통을 저질러 싸웁니다. 처음 찾아온 사람한테 무슨 간통이냐? 듣기 싫다. 정대감은 머슴들에게 곤장을 준비시키고 태수에게 벌을 내리게 했습니다. 머슴들이 곤장을 들고 태수를 마구 때리자 태수는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요. 그러나 정대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울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대감은 태수를 방에 가두며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이 방에서 나올 수 없다. 술도 이제 더는 마시지 못한다. 아버님, 이놈들아, 태수가 방에서 나온 것이 발각되면 그날로 너희 목이 모두 달아날 줄 알아라. 내 말뜻을 알아듣겠느냐? 그리하여 태수는 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입에 대지 못했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정대감댁 사람들은 그의 꼴을 보며 내심 통쾌했지요. 한편 도원과 윤채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행히 두 사람은 건강을 겨우 회복할 수 있었지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어느 날 윤채는 조심스레 김참봉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를 제발 도원 도련님과 혼인시켜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김참봉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채야, 그 선비는 가문도 변변치 못하고 벼슬도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도련님은 소녀를 위해 목숨까지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김참봉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이제 대사원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집안에 너를 시집 보낼 생각이다. 아버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내 뜻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윤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참봉이 혼례를 파하여 주었던 이유는 딸의 안위가 아니라 더 높은 집안으로의 재혼을 위한 것이었지요.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김참봉은 여전히 출세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윤채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참봉이 자신을 딸이 아닌 출세의 도구로 여기는 듯했지요. 정대감댁에서 겪은 고통도 결국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김참봉의 뜻을 더는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채는 몰래 유모를 불렀습니다. 유모, 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줘요. 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원 도련님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려 해요. 유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 정말 죽고 말 거예요. 윤채의 간절한 표정을 본 유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키워온 아씨가 이렇게 절박해진 모습을 보는 건 견디기 힘들었지요. 특히 태수에게 당하고 돌아온 날 윤채의 상처투성이 몸을 닦아주며 유모는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으리의 욕심 때문에 아씨가 짐승 같은 자에게 시집가 고통받는 현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끝내 유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씨께서 행복해지셔야 저도 비로소 마음이 놓일 것 같네요. 윤채는 유모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유모와 도원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후 김참봉이 관아에 나간 틈을 타 유모는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다른 머슴들에게 핑계를 대며 바깥일을 시켰지요. 너는 시장에 가서 물을 사오너라. 너는 빨래를 강가에 가서 하여라. 집안의 사람이 거의 없어진 틈에 유모는 윤채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윤채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방에서 나왔지요. 유모, 정말 고마워요. 아씨, 어서 가세요. 유모는 윤채를 뒷문으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엔 잠가두는 자물쇠도 미리 열어두었지요. 도원은 이미 뒷문 근처에서 말을 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모, 정말 고마웠어요. 유모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윤채는 유모의 손을 꼭 잡고 인사했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윤채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지요. 아씨,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제 평생 소원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유모는 마지막까지 문을 지키며 윤채가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살폈습니다.
말을 탄 윤채와 도원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유모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요. 어서 갑시다. 이곳을 벗어나 멀리 떠납시다. 두 사람은 급히 말에 올라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향했지요. 얼마 후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혼례였지요. 저의 부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작부터 오직 서방님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지요. 한편 딸이 없어진 사실을 안 김참봉은 집안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소리쳤습니다. 윤채가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나으리 아씨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김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출세 도구가 되어 살기보다는 진실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싶사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김참봉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평생 공들여 키운 딸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영영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김참봉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는 끝내 참봉 벼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외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멀리 떠난 도원과 윤채는 부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행복했지요. 서로가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함께한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욕심 대신 사랑을 택한 그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행복한 삶이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야담 한 사발 잘 잡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한 사발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